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말로만 듣던 100세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노후에 대한 불안과 관심도 커져가고 있죠.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연금보험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연금보험이요.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확정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어서 생애 재무 설계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라이프 플래닝 강의 시간에는 노후 준비는 물론 투자까지 할 수 있는 특별한 연금보험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자,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연말이죠. 저희 보험 플랜 119와 함께 1시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가족을 지켜보는 보험 만들어 보시고요. 참여 방법부터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 플랜 119에서는요. 전화와 문자 번호 열어놓고 있습니다.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많은 전화 주시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메시지 남겨주시면 도움 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 플래닝 강의 시간인데요. 자, 여러분들은 연금 준비 잘하고 계실까요? 이제 국민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 다들 알고 좀 불안감을 느끼실 텐데요. 자, 그런데 이럴 때 내게 평생 얼마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는 보험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오늘 그런 보험 고동현 전문가님과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고동현입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다들 노후 준비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연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제가 그런 고민들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노후는 안정적으로 준비하면서 이 연금으로 투자까지 할 수 있는 상품으로 안내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보면요. 세계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연령 계층별로 인구 구성비를 보셔도요. 지금 보시면 0에서 14세의 그래프는 내려가고 있는 반면 저출산의 이 경향으로 인해서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계속 급속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즉 저출산 고령화가 이제 우리 사회에 굉장히 깊게 들어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고령화, 또 이제 초고령화, 그다음에 연수를 보시면 일본이 36년 걸렸었고요. 프랑스가 154년이 걸렸던 거에 한국은 단 26년 만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OECD 전체 평균에 대비해서요.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한국은 무려 48.6%나 된다고 합니다. OECD 평균이 12.4%인 데 대비해서요. 저희는 거의 4배 가까이 높은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을 보고 계신 거죠. 그런데도 이 연령대별로 노후 준비 여부를 여쭤봤더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잘 모르겠다. 이 세 가지 경우로 나눠봤어요. 전체에서 봤더니 하고 있다는 비율이 평균적으로는 41%인데요. 30대, 40대, 50대를 나눠서 보시면 50대에는 48% 정도가 준비하고 계시지만 30대는 약 30%, 40대는 약 40% 정도밖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신 거죠. 결국은 이렇게 노후 준비가 일찍이 잘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노인 빈곤율이 높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연금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에 대한 관점에서 보면 가장 베이스로는 국민연금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국민연금은 최저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연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 퇴직연금이 있고요. 퇴직하시게 되면 퇴직금으로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지만 퇴직연금으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퇴직연금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실 거고요. DB형, DC형으로 가입이 돼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퇴직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으시게 되면 표준적인 생활까지는 보장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분이 만약에 주택을 가지고 계시다면 역모기지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주택을 담보로 내가 연금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연금까지 더해지게 되면 이제 안정적으로는 생활이 보장이 될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주택연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주택연금이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좀 더 내가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개인연금은 필수적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누구나 고민이 많으신 게 이걸 거예요. 연금액을 내가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는 건데 이거를 너무 안정적으로 투자하면 수익이 잘 안 날 것 같아요. 너무 저금리 시대고 금리가 너무 낮다 보니까 이제 수익이 얼마 안 나니까 내 연금액이 얼마 안 불어날 것 같은 불안감. 한편으로는 또 그렇다고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생각을 해보니까 노후를 위해 준비하는 건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노후를 위해 준비한 자금이 손실이 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 이 두 가지가 교차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저금리 시대에 안정적으로 지급하면서도 투자까지 되는 연금을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저금리 시대에 약정된 연금을 최저 보증하면서 실적 배당을 통해서 연금액까지 증가시킬 수 있는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입함과 동시에 최저연금액이 최초에 결정이 돼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최소 장래 노후 소득이 얼마인지를 가입 시기에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펀드 운용 실적이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최저연금 기준금액을 사망 시 적립액으로 최저 보증해 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좋은 연금이란 연금액을 안정적으로 또 더 많이 준 연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 상품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요. 이 빨간 선을 먼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빨간 선이 투자 그래프입니다. 투자 수익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많이 나기도 하고 또 내려가기도 하죠. 이렇게 들쑥날쑥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투자 수익은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여기 대비해서 이 상품은 이 파란 직선처럼 연리 5% 달립니다. 달리지만 5%로 연금 기준 금액으로 이제 최저 보증을 해주는데요. 여기에 만약에 투자 수익이 더 나게 되면 거기 투자 수익은 플러스 알파로 더 지급한다라는 기본 개념을 보시면 되겠어요. 얼마 전에 이제 그 인터넷 은행이나 아니면 시중 은행들에서 이벤트 상품으로 연 단리 5% 상품을 내놓은 적이 있었어요. 혹시 시도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단 1분 만에 다 서버가 마비되고 단 30분 만에 상품이 전체가 판매가 종료되는 사태까지 일어났었죠. 그만큼 이제 금리가 낮다 보니 이 단리 5%도 굉장히 높은 금리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상품은 납입 기간 전체뿐만 아니라 납입이 끝난 이후에 거치하는 기간까지 모두 연단리 5%를 보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투자 수익 플러스는 알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단리 5%가 그러면 1년 단위로는 알겠어요. 그렇죠? 단리 5%. 그래 우리가 시중은행에 맡기면 1%, 2% 지금 주는 시기인데 높아봐야 2%잖아요. 단리 5%가 높은 건 알겠는데 복리하고 비교를 조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단리라고 하는 건 그 한 해에 이자가 붙으면 그 붙은 원금에서의 이자만 계속 더 증가되는 게 단리고요. 복리라고 하는 건 한 해의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붙고 그 다음 해에는 이 이자까지 합친 금액에 다시 금리가 붙는 게 복리입니다. 그래서 이 단리 5%는 복리로 한번 환산을 해보면요. 5년을 놔뒀을 때는 약 4.1%, 10년을 놔뒀을 때는 3.75%, 15년을 놔뒀을 때는 3.47%, 20년을 놔뒀을 때는 3.27%. 여전히 복리로 환산을 한다고 할지라도 굉장히 높은 금리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연단리 5%는 일반적으로 예치된 금액이 20년 이후에 2배가 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내가 굳이 투자로 2배를 만들지 않더라도 현재 금리가 높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나는 2배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최소 보장이 되는 금액이 2배라고 보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연단리 5%를 연복리로 환산하더라도 3% 이상의 금리가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입 시점에 정해진 연금액을 드린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평생토록 처음에 정해진 금액으로 평생토록 보증해서 지급합니다. 즉 종신연금이기 때문에 내가 사망할 때까지 안정적인 금액이 결정이 되어서 그 금액이 연금으로 종신토록 지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만약에 금리 하락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연금액이 줄어들 걱정이 첫 번째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투자 수익이 아까 보셨다시피 출렁출렁 해서 마이너스가 나는 한이 있더라도 내 연금액에는 마이너스가 없다는 점. 그리고 최저 사망 전입금이 모두 소진되더라도 정해진 연금액, 내가 투자로 해서 다 잃어버려도 정해진 연금액은 평생에서 이 금액들이 결정된 금액으로서 계속해서 연금이 평생 보증 지급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피보험자, 그러니까 즉 가입하실 수 있는 연령이 이 상품은 15세 이상이세요. 그래서 일찍 시작하면 무조건 연금은 더 이익이라는 걸 알고 계실 텐데요. 시작할 수 있는 연령 자체가 15세이기 때문에 일찍 시작할수록 적은 금액으로도
큰 금액의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상승 효과를 누리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요까지만 하면 금리 상품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상품은 투자 수익이 없더라도 혹은 마이너스가 하더라도 최저를 보증하고요. 투자 수익이 만약에 좋으면 연금 지급 기간 중에도 연금액이 계속 증가하는 상품, 즉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투자 수익이 좀 출렁거리고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가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전체적으로 연금을 받는 금액은 가입 시점에 정해진 최저연금 보증이다. 그리고 만약에 투자 수익이 더 나서 더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나는 투자 수익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실적배당형 종신연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기 이제 지급률은 어떻게 지급되냐면 기본 지급률에다가 1%, 1 플러스 투자 실적 가산율 플러스 장기 유지 가산율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수식을 보면 복잡하실 테니까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지급률은 결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다가 투자 실적 가산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투자 실적 가산율이라고 하는 건 연금 개시나의 계약 해당일에 내가 연금 기준 금액 대비해서 계약자 적립금, 내가 지금 적립해 놓은 금액의 비율이 60% 미만일 때는 0%고요. 즉 마이너스는 없는 거죠. 60% 이상 90% 미만이다라고 하면 15%, 90% 이상일 경우에 30%만큼의 가산율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투자 수익만큼 나에게 이만큼 투자 실적 가산율이 더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장기 유지 가산율이라고 해서 내가 유지 기간, 즉 유지에서 내가 연금 개시 전까지 기간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기간이 20년에서 29년인 경우 10%, 30에서 39년인 경우 20%, 40년 이상인 경우 30%가 됩니다. 이것만 보셔도 연금은 조금이라도 어릴 때, 조금이라도 젊을 때 일찍 가입하셔야 최고의 수익률을 누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식이 좀 어려우셨다면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제가 연금 개시 이제 전 투자 수익률을 보시면 마이너스 1%를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이 마이너스가 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혹은 2.5%의 수익이 나는 한 가정하더라도 매년 받는 수익에서 마이너스가 나도 나는 받는 금액의 차이가 없으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 보증되는 거에서 이 마이너스 1%는 나에게 전혀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저 매년 508만 원 이 지급이 되는 걸로 되는 거고 여기에 만약에 내가 투자 수익의 3.75%가 낮다라고 하면 여기에 매년 578만 원이 지급되는 형태로 더 주긴 더 주되 내려오는 일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이 지금 보시고 계신 이 선이 최저연금액의 선이다. 그리고 만약에 수익이 나게 되면 더 주게 된다. 그리고 연금 지급 시기에 이렇게 받을 수 있다라고 예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망 시까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금은 가입했다가 중간에 사망하면 손해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상품은요. 사망을 하게 됐을 때 최저 사망 적립금이 연금 개시 전에는 계약자 적립금, 지금 제가 쌓아놓은 금액이죠. 그리고 최저연금 기준금액으로 준비된 금액, 이 둘 중에서 큰 금액을 지급해요. 그리고 연금 개시 후에는 똑같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똑같지만 여기에 내가 연금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기술형 연금액을 빼는 것 외에는 똑같습니다. 즉 내가 적립해 놓은 금액과 최저연금 기준 금액으로 아까 확정적으로 준비된 금액 혹은 투자 수익을 더 플러스된 금액까지 합쳤을 때 그중에 큰 금액으로 사망 적립금을 지급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령대가 높아서 종신보험 가입이 좀 어려우셨던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이제 연령과 무관하게 최소 5만 원으로 가입하기엔 종신보험 가입이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10만 원대로 가입 이제 가능했던 분들, 혹은 종신보험 가입이 너무 싫으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종신보험 난 그냥 싫어 하신 분도 계셨을 거고, 종신보험 가입하려고 했더니 질병 이력 때문에 가입이 어려웠던 분들, 이런 분들은 연금이지만 연금으로 준비하다가 내 적립 금액이 어느 수준이 넘어가게 되면 사망 시 수령액이 금액이 점점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해도 괜찮겠다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는 이제 종신보험도 괜찮지만 이렇게 연금으로 준비하시면서 연금 지급액, 내가 준비해 놓은 최저연금 기준금액을 가지고 사망보험금 대신 받아갈 수 있는 사망보장으로서 활용도 가능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 상품에서 또 좋은 기능이 하나가 있는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보험료 납입에 대한 일시 중지 제도라는 게 있는 상품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보험료 납입 기간의 총기간 중에서 2분의 1이 지나게 되면 신청이 가능하세요.
다만 납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시기만 하면 5년만 지났을 때부터는 바로 신청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내가 경제적으로 지금 내가 언제든 좀 괜찮게 좀 벌 때도 있지만 좀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라고 해서 납입이 좀 어려운 시기가 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보험료 납입 일시 중지 제도를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유리하게, 보통은 이제 이렇게 되시면 해지를 하시게 되시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그럼 지금 또 아니면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보험료 납입 일시 중지 제도를 적극적으로 그때는 활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청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1회 신청당 납입 중지 가능 기간은요. 최저 1개월부터 최대 12개월까지, 즉 1년까지 가능하시고요. 한 번 하실 때마다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누적 최대 가능 기간은 뭐냐면 제가 이렇게 중지를 할 수 있는 게 총 보험 기간 중에서 5회예요. 5회 한도로 해서 최대 3년, 즉 36개월치를 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어렵다라고 하면 납입 일시 중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신청할 때 최대 12개월까지 총 5번을 신청할 수 있지만 최대 누적은 3년까지 36개월로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 중지를 하셨기 때문에 이 중지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을 때는요. 보험료 납입을 하실 수가 없다는 점도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내가 지금 어려워서 중지를 시켰지만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건 어떻게 되는 거죠? 최저보증 연달리 5%가 계속 쌓여가는 구조예요. 그리고 사망 시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사망 적립금, 내가 준비해 놓은 적립금으로 지급받을 수조차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능도 적절히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회사별로 좀 비교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회사들 중에서 지금 시중에 나온 연금들 중에서 납기 중에 5% 연달리로 지급한 회사들은 4개사 정도가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납기 후, 내가 납입이 끝나고 나서 연금 개시 전까지 계속 금리가 붙는 회사는 다들 금리가 붙긴 하지만 4%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상품과 다른 타사 하나의 경우에는 5%로 보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증이 되면서 5% 확정금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타사들 중에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거는 기본형인 경우에 미보증인 회사들이 존재합니다. 미보증이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 받을 연금액이 처음에 최초에 가입했을 때 결정되어서 확정적으로 지급하겠다는 뜻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확정적이지 않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보증 강화형이라고 해서 내가 별도의 추가 보험료를 좀 냈을 때 보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타사의 경우에는 아예 미보증인 상품밖에 없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5% 금리니까 다 똑같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이런 보증이 안 된다라고 하면 제가 지금 최초에부터 말씀드렸지만 연금은 제가 노후에 안정적으로 내 노후 자금을 마련하려고 하시는 게 제일 큰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보증이 안 되면 손실이 날 수도 있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연금을 실컷 준비해서 내가 다 가입을 해놓은 게 이렇게 보증이 되는 상품을 가입하셔야지 보증이 안 되는 걸 가입하셨다가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연단리 5%에서 납입 개시 전까지 5%인 회사와 4%인 회사에 비교를 한번 해드려야 되는데요. 자, 계속해서 5%를 주는 회사가 있었고 4%로 낮아진 회사들이 있었죠. 그렇게 되면 최저연금 기준금액을 65세에 받는다고 가정을 해보면 지금 제가 이걸 가입을 몇 세로 상정을 한 거냐면 40세 남성이 10년 납으로 월 보험료 100만 원으로 65세 연금 개시했을 때를 가정한 거거든요. 이렇게 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2,4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2,200만 원밖에 준비가 돼 있지 않으시죠. 그러면 이 1% 차이가 그게 얼마나 되겠어지만 그게 아니고 쌓여있는 금액들이 또 계속 기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2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 지급액으로 보시더라도 연 지급액이 1,321만 원, 1,136만 원, 1,100만 원, 942만 원 이렇게 동일한 금액을 동일한 기간 동안 내신 분들이 상품을 뭘로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 연액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비교해 보시고요. 금리랑 보증이 되느냐 여부까지 잘 확인하시고 그리고 내가 준비된 최저연금 기준금액이 그래서 얼만큼 준비되느냐도 꼭 체크해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좀 해드릴 텐데요. 이제 100세 시대, 고령화 시대는 이미 왔습니다. 그죠? 과거에는 우리가 조기에 사망할 걱정만 했어요. 혹은 다치거나 아플 걱정만 했는데요. 이제는 너무 오래 사는 거에 대비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기간은 너무 짧은 거잖아요. 그렇죠? 전체 삶에 대해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짧아지고 사는 기간은 길어졌기 때문에 이런 고령화 시대를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본의 경우도 보고 계시겠지만 80세 이상 노인의 파산율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후는 반드시 준비하셔야 된다. 그래서 물론 이 노후 중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뭐 건물을 사시는 방법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베이스가 되고 중요한 건 저는 바로 연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정적으로 연금을 준비해 놓으시는 게 필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 중에서도 금리가 조금이라도 높은 상품을 잘 선택하셔야 연금은 단기간의 싸움이 아니라 장기간의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이 단리 5% 높은 금리로 종신토록 보장하는 상품을 꼭 가입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 제가 조금 더 욕심을 부려보면 투자 수익도 좀 났으면 좋겠다. 즉 일석이조를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시겠죠. 그래서 투자 수익에다가 장기 유지 보너스까지 해서 가산 수익이 더해지더라. 그래서 내가 최초에 정해져 있는 확정적인 연금 연액뿐만 아니라 만약에 투자 수익이 더 나게 되면 혹은 장기 유지하게 되면 여기에 추가적인 수익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겠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보장 최저 적립금액을 가지고 사망보장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기존의 종신보험에 가입이 어려우셨거나 연세가 많으셔서 혹은 또 내가 종신보험은 너무 싫어서 보험은 싫고 연금이 좋아요. 이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계속 적립금이 쌓여가니까 나중에 노후자금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어서 사망보장으로 활용하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시기가 오면 보험료 납입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는 납입 일시 중지 기능까지 있는 상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런 저금리 시대에 내가 연금을 준비하면서 어떤 것을 좀 눈여겨봐야겠고 특히 이 상품의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지급되면서 투자의 수익까지 걷어갈 수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한번 내가 연금을 가입하면서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연금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라이프라인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연말이 주는 설렘보다는 건강도 걱정되고 노후도 걱정되는 그런 연말을 보내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연말이 되면은요,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는 거, 내 노후가 성큼성큼 내게 다가오고 있다는 걸 체감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정말 이 연금은요, 젊을 때부터 준비하는 게 정말 큰 연금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연금보험은 무려 5%를 확정적으로 평생 동안 주는 연금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약속해서 무조건 보장해 주는데 최저 5% 평생 연금도 놀랍지만은 또 변액 상품이라 투자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서 더 큰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나는 내 노후가 정말 불안하니까 좀 안정을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더 큰 연금을 노려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오늘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몇 가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신 종신연금이요. 워낙 장점이 많다 보니까 이걸 가입을 해두고 여유가 더 생기면 그때 좀 욕심이 더 나셔가지고 이거 더 좀 크게 연금 받아볼 수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혹시 추가 납입도 가능할까요? 네, 추가 납입도 가능한 상품이고요. 추가 납입은 연 납입액의 200%, 즉 2배수까지 더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으실 때는 좀 더 추가해서 넣으시고요. 여유가 없으실 때는 기본 납입액만 납입하시고 하시는 식으로 투자 상품처럼 활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네요. 일단 여유 되시는 대로 가입을 하시고 내가 여유 자금이 생기면 그때 2배까지도 더 넣을 수 있다고 하니까 확인해 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이 연금을 가입을 했는데 급하게 필요할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 혹시 뺏어 쓰거나 그럴 수 있는 기능도 있을까요? 네, 이제 추가 납입이 가능했던 것처럼 이제 이건 뺐을 수도 있는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추가 납입을 하시고 나서 이제 기본적으로 쌓여 있는 금액에서 내가 해지 환급금의 50%까지 뺐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추가 납입을 해놓은 금액에서 먼저 빠지고요. 먼저 뺐으실 수 있고 그 이후에 내가 납입해놓은 기본보험료에서 해지 환급금 50%까지 또 뺐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로도 납입도 하실 수 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도 인출도 자유롭게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시면 노후 준비에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상당히 유연한 상품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급전이 필요할까 봐 목돈을 가지고 계시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연금보험을 준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해지 환급금의 50% 절반까지는 뺏어 쓸 수 있다고 하니까 일단 나를 위해서 가입을 해놓는 게 유리해 보이네요. 자, 오늘은 고동현 전문가님과 라이프라인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지금 이미 어리니까
보니까 지금 젊은 우리 자녀분들은요, 더 많은 연금을 준비할 수 있는 연금보험 이번 기회에 준비해 보시고요. 지금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내 노후가 정말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 가족 전체 다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5% 확정 금리를 평생 동안 보장해주고 투자까지 할 수 있는 연금보험 전화나 문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움드리고요. 자, 신경 쓸 게 많은 연말일수록 여러분들이 아무리 좀 혼란스러워도 미리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면 내년을 좀 더 내년에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좀 가벼워질 것 같으니까 많은 연락 주시겠고요. 자, 그럼 전화 문자 연락 많이 주시기 바라고 강의 내용 정리한 다음에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톡톡 보험 처방전 시간입니다. 시청자분들의 다양한 보험 관련된 고민을 저희가 1대1로 세세하게 상담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사연 와 있을지 화면 통해서 살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41세 여성입니다. 제가 6년 전에 폐질환 가족력으로 CI보험을 추천받았는데요. 그런데 가입 후 보험 방송을 보니까 CI보험이 보장 범위도 작고 보장받기도 힘들다고 가입 추천을 꺼려 하더라고요. 저는 이 CI보험을 6년간 유지해오고 있는데요. 이 보험을 해지하자니 그간 납부한 보험료가 너무 아깝고 계속 납부하자니 불안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 넣으셨습니다. 자, 오늘은요, 김창미 전문가님과 이분의 사연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리모델링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좀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네. 특히나 걱정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요즘 또 사회 분위기가 건강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렇죠. 이분 보험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그 시청자분께서 이제 보내오신 증권 네. 그거 이제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 K생명보험사에 여성 CI 종신 보험을 가입을 하셨고요. 2014년도 3월에 가입을 하셨는데요. 납입 기간은 지금 26년 납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 보장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주계약 1억 들어가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CI 추가 특약으로 2천만 원, 그리고 여성 보장 특약 1,000만 원, 그리고 신입원 특약 3천만 원, 재치료비 특약 1,000만 원, 수술 보장 1,000, 그리고 여성 건강 치료 특약이 1,000만 원 들어가 계시고요. 입원 특약이 이제 1,000만 원이 또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입원 실손 의료비가 여기 같이 돼 있으셔가지고 현재 납입
가입하고 계신 총 보험료는 25만 9천 원 납입을 하고 계십니다. 26만 원이 정말 그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맞아요. 굉장히 큰 돈인데 네네. 이분이 지금 사연에서 보니까 네. CI 보험이 정말 잘 가입한 건가 이걸 참 네.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 게 보장 때문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보장을 네.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예, 그 기존 보험 이제 네. 가입하신 이제 담보 세부 분석을 제가 해볼게요. 네. 예, 이제 주계약에 사망보험금으로 1억 들어가 계시고요. 그 진단보험금으로는 중대한 질병이나 중대한 수술 시 그리고 LTC 상태가 되시면 80세 이전에는 주보험의 70%인 7천만 원을 보장받으시는 거고요. 80세 이후에는 사망보험금과 똑같이 1억 보장을 받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CI 추가 특약으로는 진단보험금하고 수술보험금이 있으신데요. 진단보험금으로는 소외감이나 제자량, 그리고 경계성 종양, 갑상선암 진단 시 최대 400만 원까지 보장받고 계시고요. 그리고 수술보험금으로는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이나 간상동맥 성형술 그리고 양성 뇌종양 수술을 받으시면 간상동맥 성형술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지급받고 계시고요. 그리고 양성 뇌종양 수술은 400만 원 그리고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을 받으시면 1,000만 원 이제 보장을 받고 계세요. 그리고 여성 생식기암 특약이 있으신데요. 여성 생식기암으로 진단을 받으시면 1,000만 원 받으시고요. 중증 질환 수술비라고 해서 중증 루푸스 신염이나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 그리고 특정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으시면 최대 2천만 원까지 지금 보장을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약이 좀 이렇게 시청자분께서 좀 많으신데요. 예. 네, 질병이나 재해로 인해서 1일 이상 입원을 하시게 되면 일당 3만 원씩 보장받는 것도 있으시고요. 수술 보장으로 1호종 수술 시 질병이나 재해로 인해서 1종이나 5종 수술을 받으시게 되면 1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또 보장을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재치료비 특약이 있으신데요. 특정 상병 통원을 하시게 되면 일당 만 원씩 받으시고요. 골절을 입으시게 되면 30만 원, 그리고 재수술을 받으시게 되면 50만 원 지금 지급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성 건강 치료 특약이 있으신데 여기서는 2대 질병 진단을 받으실 경우, 그러니까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을 받으시면 2천만 원 받으시고요. 5대 장기 이식 수술이나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을 받으시게 되면 주보험에서도 이제 보장은 받으시는 거고요. 특약에서도 각각 500만 원씩 예, 지급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실손 의료비 특약이 있으시고요. 그 입원 특약이 또 있으세요. 여기서 질병이나 재해로 4일 이상 입원을 하시게 되면 일당 만 원씩 해서 보장을 받고 계십니다. 네, 일단 보장을 살펴봤는데 CI 보험이라는 게 저는 네. 그 사망 보장이라고 처음엔 알고 있었는데 네. 그런데 좀 특이점이 있잖아요. 뭐 네. 선지급 요건 이게 헷갈려하시는 것 같아서 좀 자세하게 맞아요. 살펴주시죠. 네, 그 CI 보험의 선지급 요건이 있는데요. 네. 그 선지급 요건 중에는 이제 중대한 질병이나 중대한 수술 그리고 이제 LTC 보장을 받으실 수가 네. 있어요. 요거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 CI 보험의 선지급 요건에는 중대한 질병으로 중대한 이제 암이나 중대한 뇌졸중 그리고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그리고 누계리병 또 이제 말기 폐질환이나 말기 간질환 그리고 말기 신부전증 진단을 받으시게 되면 그 주보험에서 선지급 받으실 수 있는 내용이시고요. 그 중대한 수술로는 간상동맥 우회술 그리고 심장 판막 수술, 대동맥류 인조혈관 치환 수술 그리고 이제 5대 장기 이식 수술을 받게 되시면 똑같이 선지급 받는 내용이세요. 그리고 LTC 보장이 있는데요. LTC 보장으로는 일상생활 장애 상태나 중증 치매 상태가 되시면 선지급에서 70% 그리고 80세 이후에 1억 똑같이 받으시는 거고요. 의무 부가특으로 CI 추가 보장 특약이 있으세요. 여기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소외감 유사암이죠. 소외감이나 조혈모 세포 이식술 그리고 양성 뇌종양 수술, 간상동맥 성형술을 받으시게 되면 200에서 1,000만 원까지 이제 보장받는 내용이세요. 네, 좋습니다. CI 보험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가 이해를 네. 했어요. 네. 이제 이어서 어떤 부분 살펴볼까요? 예, 이제 CI 이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이제 예. 가족력이 있으셔서 그렇죠. 6년 전에 보험을 가입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중대 말기 질환 질병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니즈가 좋으셨어요. 니즈가 좋으셨고 예. 이제 지금 고민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6년 동안 2번 갱신을 하다 보니까 네. 6년 전보다 이제 처음에 납입하실 때보다 보험료가 지금 올라가신 상태고 또 이제 주변에서 CI 보험은 뭐 보장받기 까다롭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네. 고민을 하시다가 저한테 이제 상담을 요청해 오신 거예요.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앞에서 강의 시간에 그 연금 최저보증 5% 지금 강의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 상품 같은 경우에도 6년 전에 가입하실 때 3.5% 최저 보증을 해주는 상품이었기 때문에 예.
예, 앞으로는 이제 이런 보증해주는 보험 상품이 없어요. 지금은 최저 2.25%로 지금 다 이율이 떨어졌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 상품 같은 경우 3.5% 보증해주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유니버설 기능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이제 부담스러우실 때 대체 납입이나 중도 인출 활용해서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유지를 하시는 게 좋고요. 현재 뭐 3명 중 1명은 암이라고 하잖아요. 암이라고 하는데 그 2명은 어떤 질병 진단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건강하게 삶을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 CI 보험의 이제 장점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큰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그 대비해서 이제 가입을 하시는 상품이시기 때문에 그 혹시라도 이제 납입하는 동안 보장 받을 일이 있으실 때는 천지급 받아가지고 보장 받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건강한 삶을 사실 때는 사실 노후에 그러니까 앞으로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후에 뭐 중도 인출이나 연금 전환을 해서 가져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큰 장점이 있어요.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뭐 네. CI 보험이라 뭐 크리티컬 일니스인가요? 네네. 여기서 이제 심각한 상황일 때만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다행히 네. 뭐 중도 인출도 되고 네. 지금은 좀 찾기 힘든 3.5% 그것도 맞아요. 있다고 하니까 이분이 네. 이제 들고 가시게 되는데 네. 그다음에 그럼 보장을 어떻게 추가해 주셨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보장 추가하기 전에요. 네. 그 이분 같은 경우는 3대 말기 질환에 대해서 네. 그 니즈가 좋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력 때문이었는데요. 그 가족력 중에 폐질환 진단 받으신 분이 예. 있으셔서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혹시라도 이 CI 보험을 해지를 하고 새로운 뭔지 가족력이 있는 말기 진단비 3가지 담보만 가입을 하시더라도 보험료가 비싸요. 예. 그걸 잠깐 예시를 해서 안내를 드릴게요. 그 말기 질환 진단비 저거 이제 3가지만 20년 납 100세 보장으로 해서 예시를 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말기 간질환 진단비 같은 경우 5천만 원 가입을 하시게 되면 3,495원 보험료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 말기 신부전증 진단비 같은 경우도 5천만 원 보장을 받기 위해서 13,450원 납입을 하셔야 되고 말기 폐질환 진단비 같은 경우도 5천만 원 보장을 받으시려면 42,500원 해서 합계 보험료가 59,445원 정도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심히 보실 게 말기 네. 폐질환 진단비인데요. 지금 예시한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말기 폐질환 진단비를 5천만 원까지 인수가 가능하신데 다른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 지금 말기 폐질환 진단비를 3천만 원까지밖에 인수를 안 해주고 있어요. 예. 그 정도로 이제 지금 뭐 코로나19 뭐 이제 바이러스에 인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후유증도 지금 걱정이 되고요. 지금 이제 미세먼지나 항공 오염 때문에 그 말기 폐질환 진단비 쪽으로 보험회사에서도 많이 인수를 안 해주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 폐질환 쪽이 그렇죠. 뭐 코로나도 그렇고 말씀 예. 주신 것처럼 미세먼지 문제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 보장을 저희가 살려가면서 유니버셜 기능을 활용하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이게 그러면은 보험은 유지하고 내가 네. 거기서 네. 필요한 부분을 이제 빼서 새로운 보험에 가입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기존 네. 이제 CI 보험은 그대로 주보험은 이제 유지를 하시고요. 네. 그 중에 이제 특약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쵸. 3년갱신 특약을 정리를 하시고 예. 그리고 이제 그 3년갱신 특약한 여유 자금하고 중도 인출을 활용해서 추가 납입하지 이제 추가 보험료 더 부담 없이 저기 새로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예시를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중도 인출을 이제 시청자님께서 하시게 되면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700만 원 정도 중도 인출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떠요. 근데 700만 원을 한꺼번에 인출을 하시게 되면 1억 보장에서 700만 원이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인출을 안 하셔도 되고요. 매년 50만 원씩 인출하는 거를 안내를 드릴게요. 그래서 매년 50만 원씩 이제 중도 인출을 하시게 되면 매월 41,500원이라는 이제 여윳돈이 생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윳돈 생기신 거 가지고 이제 신규 보험을 가입을 하실 건데요. 그 중도 인출을 50만 원씩 20년 중도 인출을 하시게 되면 1,000만 원 정도가 빠지잖아요. 그래서 그 남아있는 보장은 주계약에서 사망 시 9천만 원 남게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진단보험금 같은 경우도 그 9천만 원의 70%인 그 80세 이전에는 6,300만 원 보장 받으시고요. 그리고 80세 이후에는 사망보험금처럼 똑같이 진단보험금도 9천만 원 받아가시는 내용이세요. 그리고 현재 이제 주계약하고 재치료비나 여성부장 특약 그리고 이제 실손 의료비를 남겨놓으시고 나머지 3년 갱신 특약을 해지를 하시게 되면 약 57,000원 정도가 절감이 되세요. 그래서 중도 인출을
한 거랑 담보 해지 후 발생한 총 여유 자금이 98,500원 정도 생기시는 거예요. 좋습니다. 지금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 네. 같아요. 뭐 네. 보험을 사실 6년이나 납입하면 이거 해지하라 그러면 참 좀 속상하고 네, 아깝잖아요. 아깝죠. 네, 그쵸. 챙길 건 챙기고 네. 오르는 것만 좀 해지를 해가지고 저희가 중도 인출을 할 텐데 네. 그럼 제대로 가입하는 보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리모델링 도와주셨을까요? 네, 제가 이제 리모델링 이게 플랜 예시를 네. 보여드릴게요. 그 이제 CI 보험에서 이제 항상 문제가 됐던 게 그 3년 갱신 특약이 지금 많으셨고요. 이제 그 담보를 이제 삭제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2대 질병 진단비가 항상 문제가 되었었어요. CI보험 같은 경우 중대한 뇌졸중이나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시에 보장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담보에 대해서 제가 이제 리모델링 하면서 이제 추가로 더 이제 보장을 늘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소외감 같은 경우도 이제 손해보험산소 유사함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소외감 같은 경우도 최고 400만 원까지밖에 보장을 못 받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손해보험사 통합보험으로 해가지고 좀 이제 보장을 이제 넓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해보험사 통합보험으로 해서 가입 예시를 이제 안내를 드릴 건데요. 그 20년 납 90세 만기로 지금 이제 플랜을 짜봤고요. 그 보장으로는 상해 질병 후유 장애 시 80% 이상일 때 100만 원, 그리고 일반 상해 사망일 때 이거는 이제 일반 상해 사망 같은 경우는 그 나머지 담보를 넣기 위해서 이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보장 기간은 20년 납, 20년 만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일반 상해로 사망 시 2억 밖에 20년 납, 20년 만기를 해드렸고요. 여기에 이제 암 진단비 2천만 원, 그리고 유사암 진단비 1,000만 원 해서 그 CI 보험에서 기타 피부암이나 갑상선암, 그리고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진단 시 최고 400만 원밖에 못 받으셨는데요. 여기서는 각각 1,000만 원씩 받아가실 수 있게 이렇게 해드렸고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해서 1,000만 원, 그리고 뇌혈관 질환 수술 받으시게 되면 회당 1,000만 원씩 받아가실 수 있게 이렇게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같은 경우도 CI에서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을 이제 중대해야 이제 보장을 해주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1,000만 원 진단비 넣어드렸고요.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으시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술 1회당 회당 1,000만 원씩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혈전용해 치료비라고 해서 요즘에 이제 이 특약을 많이 저희가 이제 부과를 해드리는데요.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인해서 혈전용해 치료를 받으시면 각각 200만 원씩 이제 지급받으실 수 있는 내용이시고요. 그 1호종 수술비 같은 경우도 그 생명보험사 지금 여성 CI에서는 네. 그 5종 수술 시 300만 원만 지급을 받으셨는데 그 질병으로 인해서 5종 수술을 받으시게 되면 1종 같은 경우 10만 원, 그리고 5종 같은 경우는 500만 원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보장 내용을 좀 높여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생명보험사에 없었던 질병 수술비 같은 경우도 이 통합보험에서는 질병으로 수술하실 때마다 30만 원씩 받아가실 수 있게 해서 총 보험료는 6만 5천 원으로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 해봤어요. 이 보험료에 대한 부담은 없으면서 정말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장을 크게 좀 바꿔주신 것 네, 같거든요. 네, 네, 오늘 네. 바꿔주시는 포인트 정리 좀 예, 부탁드릴게요. 포인트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기존 계약의 주계약 및 보장, 그러니까 주요 보장은 1,000만 원 이제 감액이 되셨지만은 그 신규 보험에서 이제 부족했던 3대 진단비 및 그리고 이제 질병 수술비를 추가로 해서 가입을 해드렸고요. 뇌혈관이나 허혈성 진단비 그리고 이제 수술비로 인해서 담보 범위는 이제 확대가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주계약, 중도 인출 및 일부 특약 담보 정리로 인해서 보험료는 이제 절감이 되셨고요. 중도 인출해가지고 나온 41,500원 여유 자금하고 일부 이제 3년 갱신 특약 담보 정리를 해서 57,000원이 나오셨잖아요. 이 총 금액이 98,500원이셨는데요. 이거로 신규 보험료로 6만 5천 원 납입을 하시더라도 33,500원 정도가 절감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년 갱신을 20년 납 90세 만기 비갱신으로 해가지고 변경해서 향후 보험료 인상 걱정 없이 가져가실 수 있게 이렇게 리모델링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사연자분이 가장 걱정했었던 CI 보험은요, 뭐 심각한 상황일 때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맞았습니다. 하지만 가족력이 있으신 폐 쪽, 그리고 지금 특히나 뭐 코로나19라든가 미세먼지로 인해서 걱정되는 폐 질환에 대해서 큰 보장도 가지고 있었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없는 좀 유리한 보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중도 인출 기능을 활용해서 좋은 보장은 살리고 추가로 필요하고 좀 부족한 보장들을 넣어드렸습니다. 자, 시청자분들도 나도 좀 부담되는 CI 보험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나 보험료가 좀 부담되는데 이걸 좀 줄이고 새로 가입하는 방법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리모델링 도움드리고요. 자, 오늘 김창미 전문가님과 톡톡 보험 처방전 시간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의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문자 사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휴대전화 뒷번호 093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현재 30세입니다. 월 20만 원 정도 금액으로 보험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연금과 종신보험 둘 중에 어떤 걸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연락 주셨습니다. 자, 고동현 전문가님, 연금과 종신보험 기능이 다르잖아요. 당연히 연금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하고 비슷한 굉장히 좀 난제인데요, 정말. 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노후 준비를 목적으로 하는 일정한 어떤 투자 수익형 상품이라고 보시는 게 전 맞다고 봐요. 예. 그래서 최후의 목적은 이 노후를 제대로 보장받자라고 하는 게 목적인 거고요. 종신보험은 이제 내가 원하지 않는 시기, 즉 제가 이제 계속 경제 활동을 하고 가계를 부양해야 되는, 자녀가 아직 성장하고 있고 자녀에 대해서 교육비가 나가고 있고 한 시기에, 즉 뜻하지 않은 시기에 조기에 사망하게 되었을 때 여기 대해서 그 충분한 준비를 해주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종신보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조금 이제 혼용해서 나오는 상품들이 요즘엔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종신보험이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내가 이제 이 종신보험으로서의 기능을 통해서, 즉 이제 경제활동이 왕성한 최대 65세 정도까지는 종신보험의 기능을 하고요.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상품들이 꽤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품이라면은 지금 좀 적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연금이라고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현재 30세이시기 때문에 연금을 준비하시면 너무 좋죠. 아까 제 그 강의처럼 일찍 준비하시면 나중에 투자 수익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제가 앞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는 내가 지금 꾸리고 있는 가계의 어떤 생계 유지 혹은 내가 어떤 조기 사망을 해서 닥칠 수 있는 가계의 리스크를 먼저 해칭하시는 게 가장 큰 준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재 나이가 문자 주신 분이 30세셨기 때문에 30세시라고 하면 저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일단은 종신보험으로 준비를 하시고요. 종신보험으로 하시다가 요걸로 잘해서 나중에 연금 전환도 가능하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런 상품을 잘 가입하시는 것, 이 1번이고요. 만약에 여유가 추가적으로도 되시면 여기에 투자 수익이 좀 더 날 수 있는 연금보험을 추가로 하시는 게 어떨까? 전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라는 어려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려면은요, 내 상황과 좀 나이,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종신보험의 기능 가져가면서 필요할 때 연금 전환할 수 있는 상품 유리하다고 하니까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문자 확인해 볼까요? 자, 578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2017년 1월 양성 뇌종양 진단을 받고 통원 치료만 했습니다. 현재 1년에 한 번씩 크기 체크만 하고 있는데 제가 보험 가입할 수 있나요? 라고 넣어주셨습니다. 자, 김창민 전문가님, 3년이 넘었어요. 이런 분은 어떻게 가입할 수 있을까요? 네, 현재 이제 뇌종양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 내역이 이제 없으셨다 그랬잖아요. 약을 복용하고 계시는 것도 아니시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경감만 관찰하고 계시다면 보험 가입이 가능하신데요. 그 3개월 이내에 대신 이제 의사로부터 추가로 이제 소견 이제 받으신 게 없으셔야 되고요. 그 뇌종양 받으시고 지금 이제 3년이 지나신 상태이시기 때문에 그 간편보험을 통해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그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325 보험보다 이제 좀 저렴하게 나온 335 보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그 뇌종양 진단 받으신 지 3년이 지나셨기 때문에 그 335 보험으로 해가지고 간편보험을 통해서 보험 가입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행이네요. 뇌종양 진단을 받으셨어도 지금 관찰 중이기 때문에 325 조건, 335 조건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까 이렇게 병력 있으신 분들도 부담 없이 한번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확인해 볼까요? 4092님의 문자입니다. 변액연금은 주식과 채권에서 주로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손실이 날 경우 원금 보장이 되나요? 라고 질문 넣으셨습니다. 자, 고동현 전문가님, 원금 보장 참 중요하잖아요. 가능할까요? 네, 다들 원하시는 게 일단 내가 연금을 가입했지만 연금은 이제 미래 내 노후 소득이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이 원금 보장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원금 보장은 안 되는 게 변액연금은 맞습니다. 그런데
변액연금도 이제 가입하실 때 잘 보시면요. 최저 보증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최저 보증 30%를 하는 형도 있고 50%를 하는 형도 있고 어떤 거는 이제 보증형이라고 해서 아예 전체를 다 보증해 주는 상품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증을 내가 최저연금 보증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증형을 따로 가입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문자 주신 분이 연금을 어떻게 가입하셨는지 제가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변액연금에 기존에 가입하셨다면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보증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하고, 만약에 지금 미래에 가입하시려고 생각 중이신데 질문을 하신 거라고 하면 제가 가입하시려고 시청자분이 가입하시려고 하는 상품 중에서 거기에 보증이 들어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변액연금은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유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건 주의하시고요. 노후에 대해서 준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내가 보증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보증형을 체킹해서 반드시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소중한 돈은 지켜야죠. 이론상으로는 변액 상품이 보장이 안 되는데 거기에 많은 상품 중에도 이 보증형 상품을 잘 찾아서 가입하시면은요, 안정과 수익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보험인지 궁금하신 분들, 시청자분들도 많은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풍성한 보험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